다니엘이 특별히 잘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만 차별해서 소송을 걸었다, 괴롭히고 있다라는 취지거든요.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완전 진짜 언론 플레이라고. 취재는 끝났다. 이제 법으로 말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도 연예, 사회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주시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간 궁금해하셨던 뉴진스 사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법조인이 바라보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특히나 이승재 변호사님은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궁금한데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소송의 직접적인 자료를 보지 않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소송 결과는 사실 좀 많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회사법적인 분쟁이고 민희진 씨의 계약 위반이 그렇게 중대한지를 사실 입증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속계약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얘기죠. 전속계약 효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존재하거나 해지는 오히려 상대방, 즉 뉴진스 멤버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입증 책임이 서로한테, 상대방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의 결과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어도 측은 재판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계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협약 자체가 사실상 연예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러면 이중계약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도어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협약 문구까지 내놨습니다. 활동 및 어도어의 경영정보 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뇌피셜 망상이었다면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아마 문건을 입수했을 것 같고요. 문건을 입수해서 결국은 이걸 제시하는 건 어도 측의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걸 제시했다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상대방인 다니엘 측에서는 이제 문구의 해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건 전속계약이나 아니면 연예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사실 소명해야 돼서 이제 그러면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멤버들이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최초로 입수를 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 민지양 외 3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대표는 김민지 씨.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전속계약 위반 사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사업자 등록만 했다고 해서 전속계약 위반은 아닐 텐데 사업의 종류나 목적이 만약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는 유력한 입증 자료는 될 수 있겠죠. 이 뭔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려고 했다라는요.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를 보면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너무 또 명확하고, 특히나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나가서, 그러니까 어도어를 나가서 최초로 했던 공연이 홍콩 컴플렉스컨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스태프들의 비용 역시 해당 멤버들이 모았던 통장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 어떻게 변호사님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실은 이제 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결국은 이렇게 뭔가 사업 등록을 하고요. 그 계좌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사업 활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보들이 결국 재판 과정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측에서 굉장히 유리한 자료는 사용될 수 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뉴진스 멤버들만 이 비용을 사용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했던 민희진 대표가 설립한 OAK라는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남자 아이돌을 런칭하는데 그 남자 아이돌의 연습생 비용으로까지 멤버들이 모은 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템퍼링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조금은 생각은 다른데요. 왜냐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민희진 대표가 키우는 그룹 관련해 가지고 비용으로 이게 지출된 거는 사실은 돈이야 얼마든지 빌려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특정한 예를 들어서 계약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만 문제 삼아서 아마 재판부에서 템퍼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럼 약간 이제 거의 한 배를 탔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좀 정황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예 그 새로운 이 조합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이 회사가 사실상 이제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뭔가 이 사업 활동을 할 것처럼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돈이, 사실 민희진 대표가 만약에 당시에 돈이 모자라거나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 조합에서 사실은 조합원들이 전부 결정을 한다 그러면 조합 돈을 사실 다른 쪽에다가 빌려주던지 아니면 잠깐 빼서 쓰던지 하는 것 자체가 불법하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다니엘 측 역시 계속해서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명백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도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티스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퇴출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불공정 행위로 드러날 경우에 재판이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은 하우 측에서 아마 이렇게 변론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상에 사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뭐 불공정하게 대하는 거는 이렇게 연예 기획사하고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진짜 지배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제 다른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대했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른 사실은 뭔가 페널티도 과태료, 과징금 뭐 이런 겁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사실 적용될 수 있는 법리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화우 측에서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게 뭔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하이브나 어도 측에서 여러 명의 멤버 중에서 다니엘만 콕 집어서 차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나 감정적인 거에 호소하고 법리적인 싸움보다는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게 한편으로는 뭔가 법리적으로 주장할 게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좀 죄송합니다만 다니엘이 지금 두 개의 법률 대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오고 또 다른 변호사는 정모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신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모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인터뷰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는 다니엘이 특별히 잘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뉴진스 멤버들이 1심 패소 이후에 돌아가겠다라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어도어에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잘해주겠다,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다니엘만 빼고 다니엘만 차별해서 소송을 걸었다, 괴롭히고 있다라는 취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법원에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건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완전 진짜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들이라고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5명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주고 누구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일지는 어떻게 보면 온전히 그러면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회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조금 차별적이다, 문제가 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 다른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사실은 이 5명의 멤버하고 모두 다 계약 관련해서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뉴진스를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회사고, 다시 뉴진스를 5명을 모두 다 영입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도 이제 결정 권한은 회사한테 있는 거죠. 다만 그 안에 내부 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4명하고만 이제 다시 뉴진스를 결성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 회사의 결정이고, 한 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까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법원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하이브나 어도에서 우리 잘못하면은 얘네들 자를 거야 라고 하면은 졌겠죠. 그것도 이거 소송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겠다,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플랜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 양만이 핵심적인 사안을 숨겼다는 것이 어도 측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양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양측이 소통이 잘 됐다면 이런 문제까지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다니엘 변호사께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위약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표준 야권에 따르면 위약벌은 아티스트 이탈에 따른 기획사의 손해가 얼마인지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뉴진스 사안으로 인해서 하이브와 어도가 돈을 벌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빼줘야 되는 취지가 아니냐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표준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불공정한 약관에 아예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이 아티스트 관련해가지고 이런 위약 사건이 있을 때 손해를 책정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표준 약관이 되어 왔던 건 사실이죠.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할 때 액수 자체가 손해배상액이 너무 크니까요. 어느 정도는 아마 감안을 해가지고 표준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이니까 무효 이렇게 판결은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할 수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표준 약관이라고 해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 못하는 거 아닙니다. 법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사실은 이 청구 금액이 전부 다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인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사실은 법원의 전속 권한이거든요. 판사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어서 어떠한 약관이 불공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사가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상급심을 거쳐가지고 그 판단이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동안 그 표준 약관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던 수많은 계약들이 다 문제가 될 테니까요. 법리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까지는 있는데 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한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는 무리한 주장들이 다니엘 측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은 변호사로서는 소송의 패소나 아니면 불리함을 예상해서 조금 무리한 주장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큰 회사하고 개인하고 싸우는 거니까 되게 약자, 피해자 아니면 핍박받고 있는 아티스트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송이든 소송 외적이든 나쁜 전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브와 어도에서 제기했던 손해배상 금액이 33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인용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좀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사정들을 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요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 실제로 멤버들이 각자 정산 받았던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활동을 했다면 양측 모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이브와 어도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 미니진 씨뿐만 아니라 다니엘 사건을 관통하는 딱 한 단어가 있다면 템퍼링이거든요. 이 템퍼링을 입증해야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이길 수 있고 반면에 다니엘과 미니진 측에서는 템퍼링 그런 게 어딨냐라고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템퍼링이 인정되면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속계약 관련해가지고 이런 분쟁이 왜 있었느냐 결국 재판부도 손해배상액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이나 공평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정말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도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 측에서 뭔가 뉴진스에 대해서 일부 부당한 대우나 아니면 전속계약을 위반해 보이는 일정한 행위를 했지만 이게 전속계약의 해지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해지까지는 모자른다라고 한다면 그럼 뉴진스 측에서 이 정도의 뭔가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지 소송을 하고 예를 들어 이러한 행위 자체가 완전히 불법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뉴진스 측에서 실제로는 이런 소속사에 뭔가 행위가 없었는데도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익이나 아니면 돈을 더 벌기 위한 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계약 자체를 무시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고의로 뭔가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는 좀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니진 대표의 그 템퍼링 행위로 보이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라 또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이제 전속계약 해지를 빨리 진행해라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이브 내에 다른 걸그룹 이 멤버들이 조롱을 했다는 식으로 좀 몰아가라 라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템퍼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템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게 템퍼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이브 자체 내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사람이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에 접촉을 해가지고 뺄까 하려는 시도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하이브 내 레이블 그러니까 어도 내의 대표가
뉴진스를 빼가려는 시도를 했던 정황이 있는데 이런 건 템플링으로 볼 수가 있나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측의 대표는 사실은 회사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주요 자산을 빼가려고 했으면 배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사실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배임의 법리도 굉장히 복잡해서 미진 씨 측에서 뉴진스와 예를 들어가지고 전속계약 관련해서 뭔가 부당한 대우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하이브나 이제 다른 레이블들과의 관계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회사 간에 사실은 일정 정도의 분쟁 내지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뭐 계약이나 뭐 이런 거에 나서지 않는 이상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접촉이나 이런 거에 미팅 한두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사전 템퍼링이 되냐?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의 논의가 되었는지를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희진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뉴진스의 다른 멤버가 전속계약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의 전속계약을 아예 맺었다. 그런 체결한 문서가 드러났다. 아니면 그런 녹취본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불리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민희진 씨 측이나 뉴진스 측에서 실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더라도 뭐 그러한 물적 증거를 남길 정도로 사실 허술하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소송 과정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러한 자료들이 사실 입증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뉴진스 멤버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회사 자체가 홍콩계 회사의 그 보니 찬우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민희진 씨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상당히 좀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자료로 판단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이 만약에 패소를 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이 된다면 개인 아티스트로서 사실 150억 원을 타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파산 같은 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손해배상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뭐 개인회생 파산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까지 발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민사소송이니까요.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뭐 형사 문제에 있어서의 뭐 불법 행위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파산 신청이나 회생을 받아주지는 않는데 뭐 회생이나 파산을 실제로 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이제 연애활동 자체를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런 강제 집행 관련해서도 아마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뭐 해외 자산까지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다니엘 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라도 뭐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아티스트 활동을 개인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으로 아마 뭔가 연애 활동을 지속하려고는 할 것 같은데 소송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0억 원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에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은 좀 어려우니까 지속해서 갚겠다. 이런 정도 가능한가요? 집행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히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한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하이브에서 지금 걸고 있는 소송이 저는 사실은 이 다니엘 씨나 민희진 씨한테 돈 받겠다고 하는 소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좀 궁금한 내용들이 생겼는데 이런 33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 비용 같은 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소송 비용은 사실은 저는 계산할 줄을 잘 몰라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계산을 할 텐데 인지대가 제 생각에는 억대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송 비용도 적지는 않죠. 그리고 인지대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변호사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제 생각에는 못해도 각각 양쪽 다 당연히 수억 원 이상씩 아마 지금 적어도 착수금으로는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330억 원을 전부 다 방어해서 영원으로 만든다. 그러면 승소 비용은 얼마 정도? 저라면은 착수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억 원 정도 할 것 같고요. 성공보수로는 쉬운 소송 아니라서 저는 적어도 한 5%에서 10% 정도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어느 쪽이 이기든지 돈은 변호사들이 최대한 합의를 보고 좀 마무리 짓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하이브가 말씀하신 대로 돈 때문에 한 소송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K-팝의 미래 역시 달려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정말 이번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더 이상 K-팝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막 시작을 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셔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드셨죠?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소송 자료를 다 보고 제가 판사라고 하면 대충 어떻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서 사실 공개되는 정보 그리고 또 공개되는 정보가 또 양쪽의 주장이라 가지고 조금 자기한테
다니엘한테 이제 유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소송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다니엘 쪽, 아까 전에 이제 다니엘 쪽을 맡았을 때의 성공 보수를 적지 않게 말씀드린 게 쉽지 않은 소송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